오늘 이렇게 가볍게. 네, 이렇게 개발자 선생님, 항공우주공학원 교수님까지 나오셨으니까 그 전투기 하면 이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질문들 가볍게 이렇게 좀 던져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일 신기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저렇게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뜨는 거죠, 도대체? 가장 쉽게 설명드린다고 하면 일단 엔진을 통해 가지고 추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비행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속도를 가지게 되면은 결국 비행기 날개에 공기 흐름이 흐르게 되는데 그 공기 흐름에 압력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압력 차이 크기가 항공기의 무게를 이제 상쇄시킬 만큼 양력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 위쪽과 비행기 날개 위쪽과 아래 압력 차이. 예, 그 날개가 있다고 하면 날개 아래쪽에 압력이 크고 날개 위쪽에 압력이 작게 돼가지고 위쪽은 저기야, 그래서 아래쪽 힘 거기야. 자체가 압력이 큰 쪽에서 낮은 쪽으로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 자체가 이제 양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압력차가 많이 생기게 날개를 만들수록 비행기 잘 뜨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무조건 날개를 뭐 길게 한다든지 면적을 넓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효율적인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사용하는 항공기 자체가 여객기냐 아니면 전투기냐에 따라 가지고 날개 모양을 길게 하든지 아니면 짧게 하고 아니면 후퇴각을 준다든지 여러 모양으로 날개를 또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그 프랑스의 미라주 뭐 이런 전투기를 보면 날개가 아예 이렇게 딱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왜 그런 이상한 모양으로 만든 겁니까? 약간 좀 종이 비행기 같아서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기 따라서. 예, 기본적으로 이제 여객기 같은 걸 기준으로 따진다면 아무래도 효율 중심이기 때문에 양력을 많이 발생시키고 그다음 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날개를 길게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초음속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극기동을 해야 되고 이제 초음속 비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초음속 비행할 때 아주 큰 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력을 줄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날개 길이가 짧고 그다음에 후퇴각을 주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날개 자체에 대한 어떤 구조적 강도를 좀 더 증가시키기 하기 위해서 이제 날개 뒷부분을 채워가지고 삼각형 형태의 날개를 가져가는 게 기본적인 컨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제 딴 방향의 질문인데요. 아까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이제 유도 무기, 미사일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전투기를 격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지상에서 발사해서 전투기, 비행기를 잡는 것도 개발에 이제 발을 디디신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투기 어떻게 보면 숙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전투기가 또 공격할 때 또 주요 제거 대상으로 잡는 목표도 가만 보면 적의 방공 체계, 적의 레이더 기지, 미사일 기지 이런 거를 제일 먼저 노리고 또 전투기가 또 공격하러 들어간단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물고 물리는 서로가 서로의 적수인 것 같은데 방송 컨셉 제외하고 솔직하게 생각을 했을 때 현대전에서 좀 더 위에 선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뭐 제가 개발했던 건 지대공 미사일인데 미사일. 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지대공이라는 게 결국에는 전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일반 뭐 무인기가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공 미사일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전투기라고 가정했을 때 전투기가 극기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체프, 플레어, ECM 등 기만 전술을 사용할 걸 가정을 하고 그거를 회피하면서 요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투기 입장에서도 자기를 맞추러오는 미사일이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그걸 회피를 할 수 있도록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누가 더 우위에 있냐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뭐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유도무기 쪽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51% 정도 하네요. 네, 밀톡 시즌2 전투기 편.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전투기는 무엇일까? 좀 더 깊이 이야기해봤으면 하는데요. 지난달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영공에서 핵 폭격기 훈련을 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전투기가 출동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현재 우리의 전투기 편성이 과연 우리의 영공을 지키기에 충분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네. 화성프 16 나형으로 알려진 북한의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km에서 한 5,500km 정도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중에 하나입니다.
종말 비행체가 원뿔형이 아니고 글라이딩형으로서 비행 궤적을 좀 더 자유롭게 성형을 할 수 있어가지고 요격 미사일이 요격하는데 어려움을 갖도록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무기 체계도 마찬가지지만 미사일 개발 시험이 한 번 성공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체계가 이제 검증이 완벽하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시험으로 북한에서도 해당 급초음속 미사일 기술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투기 입장에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강력한 무장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전략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 ER과 그다음에 타우루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나아가 이런 북한의 전략 무기들이 실제 발사가 이루어진 후에도 이런 조기에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부스트 페이스 인터페이스, 즉 BPI라는 그런 체계를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이제 공격력과 좀 동시에 좀 더 안전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되게 신기하고 제 기술적인 것에 대한 관심 때문에 신기하고 재미있게 보는 무기로 뭐 있냐면 그 KGGB라고 해가지고 일반 폭탄에 이렇게 유도 장치하고 날개를 붙여가지고 떨어뜨리면 이렇게 날아가서 정확한 지점을 이렇게 내려 꽂게 하는 그런 무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게 예전에 많이 만들어놨던 유도가 안 되는 무기에 합체해가지고 날개도 있으니까 멀리까지 날아간다. 요거를 좀 성능이 약한 전투기에도 뭐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보내면 꽤 멀리 나가고 정확하게 맞고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미사일이 하던 기능하고 좀 겹치는 면이 있잖아요. 공대지 미사일하고 하는 그 겹치는 느낌이 있는데 훨씬 더 싼 거 아니냐라고 하면 좀 뭔가 교수님의 일거리는 좀 줄어들고 앞으로 미래 전망은 좀 더 어두워지고 어떤가요? 이런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컨셉부터 조금 다른 거고요. 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유도 폭탄 자체를 좀 더 이제 정확도를 높이고 사거리를 연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날개라든지 GPS를 장착해 가지고 키트를 하나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거고 또 돈을 더 들여 가지고 어떤 전략 요충지를 맞추기 위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만든다고 하면은 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